뭐, 그냥 먼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새로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4주차 강의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시간은 1시간 내로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이번에 파이썬 기초 4주차 강의를 맡게 된 코멧 부회장 육성수입니다. 저 여러분 잘 들리죠? 들리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파이썬 기초 4주차 강의를 맡게 된 코멧 부회장 육성수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인 만큼, 코랩과 백준에 대해서, 코드에 대해서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줌으로 하니까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리뷰 형식으로만 하고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생각해 볼 시간은 또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파이썬 문법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모듈에 관한 얘기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썬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코렉과 백준 실습입니다. 백준이라는 사이트는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백준이나 다른 온라인 저지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걸 저지 그 판단하다 이거 영어를 써서 온라인 이런 저지 사이트들은 이론 컴퓨터 과학을 기반으로 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컴퓨터 과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 자료 구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 순서도 여기 나와 있는 배열 리스트 이런 자료 구조들 추상적 자료형들 뭐 그래프 이론 BFS, DFS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 가지고 문제를 이 사람이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걸 판단해주는 사이트를 온라인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를 위한 어, 사이트들이죠. 그런 것들이라 사실 깊게 파고들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 간단하게 파이썬의 문법 정도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백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잠시만요. 보면 코멧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교육에서 이렇게 백준 코딩 테스트 파이썬 있거든요. 여기서 백준 가입한 다음에 백준 그룹 가입을 하면 그룹 가입을 위해서 백준 아이디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은 있지만 문제집에 이렇게 있거든요. 순서대로 1부터 3까지 풀고 이제 더 풀고 싶다 하시면 문자열이랑 나머지 문법 개념 심화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알려주시면 제가 멤버 관리해서 추가해 드릴 테니까 가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아까 전에 말한 이론 컴퓨터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할 거면 컴공과를 갖겠죠? 비트 연산, 뭐 이해보수, 오버플로, 메모리 제가 이전 강의들에서 조금씩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다루는 것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컴퓨터들의 사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렬 알고리즘 이런 버블 소트, 인서트 소스 깊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BFS, DFS, 비우선 탐색, 넓이우선 탐색,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리고 자료 구조, 추상적 자료형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백준을 저희는 파이썬 문법 확인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집에서 1, 2, 3을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그 일례로 이게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안 하셔도 문제는 볼 수 있거든요. 256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1, 2, 3주차 강의를 한 내용을 들으셨으면 풀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읽어드리자면 한번 여러분들도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5분 정도 드릴 텐데 문제를 읽을게요. 9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주어질 때 이들 중 최대값을 찾고 그 최대값이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9개 자연수 3, 29, 38, 12, 57, 74, 40, 89, 61이 주어지면 이들 중 최대값은 58이고 이 값은 처음부터 해서 여덟 번째 수이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형태가 주어집니다. 입력은 첫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 한 줄에 하나의 자연수가 주어진다. 중요하죠. 첫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 엔터로 통해서 하나의 자연수씩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연수는 100보다 작다. 이 주어진 자연수들이 각각 다 100보다 작대요. 자연수니까 0보단 크겠죠. 첫째 줄에 최대값을 출력하고 최대값 85를 출력하고 둘째 줄에 최대값이 몇 번째 수인지를 출력한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컴퓨터에서 백중 혀가지고 2562번 치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한번 5분 동안 풀어 보실게요. 그리고 예제 입력 같은 경우에 이거 문제를만 읽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제 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씩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제 출력은 첫 번째 제일 큰 수 이들 중에서 그리고 이게 몇 번째 숫자인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역시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나온 문제죠. 초등학생도 풀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1번 문제면 쉬운 문제일 테니까. 한번 딱 생각할 시간 이제 3분 정도 드릴게요. 아까 전에 2분 정도 지난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풀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컴퓨터적인 사고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어느 정도 3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코드를 짜지는 않고 한번 코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시간을 드린 겁니다. 한번 정답을 한번 볼까요? 뭐 제가 푼 문제인데요. 일단 이제 출력이 첫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 아홉 번째 줄까지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포문을 돌려서 그 숫자들을 받을 거예요. 이 각각의 숫자들을. 그래서 포문을 돌려서 여덟 번째까지, 아홉 번째까지 돌려서 이제 레인지 9를 넣으면 0부터 8까지 가겠죠, i가. 그래서 n에다가 이 숫자를 받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를 받아요. 인트 형태로, 정수 형태로. 그 다음에 max가 만약에 이 숫자가 지금까지 주어진 숫자 중에 최대라면 이 숫자를 max에 저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max는 어때야 되냐? max는 n 값이 처음에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졌죠?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0보다는 클 거예요. 그래서 이 n 값과 비교해서 어, n을 첫 번째 3을 받으면 항상 첫 번째 숫자를 받으면 맥스 값으로 n이 넣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 숫자랑 나머지 숫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큰 수를 항상
그 주어진 숫자들 중에서 제일 큰 수를 맥스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몇 번째 숫자인지도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서 레인지가 0부터 8까지 갔으니까 이게 몇 번째 숫자인지는 만약에 이게 네 번째 숫자라고 하면 i는 3일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1을 해줘서 그게 몇 번째 자릿수인지 정확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출력 형태는 첫 번째로 제일 이 주어진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몇 번째 숫자인지를 출력해야 됐으므로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하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을 하시면 베스트죠. 그리고 백준 내에서도 이것도 역시 문제집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풀라고는 안 하고 이렇게 뭐 함수 구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푸실 때 항상 이 백준에 제가 쓴 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제가 답이 아니다라고 했던 게 여러 개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풀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른 방법으로 푼 건데요. 코드 길이가 74바이트고 시간이 156초가 걸렸는데 위에 코드는 32바이트에 48밀리세컨드가 걸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코드를 짜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기하가 엄청 달라질 수도 있고 코드도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최선의 코드를 찾아보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파이썬 문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백지원을 푸실 때 파이썬이 도대체 왜 어떻게 푸냐 이러고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해도 좋고 아니면 베스트는 스스로 한번 파이썬 문법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파이썬의 어떤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함수가 뭐 있으면 뭐 어떤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에 어떤 함수들을 어떻게 쓰냐를 여기다 검색어로 집어 넣으면 구글을 권장드리는데 구글링을 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 개중에는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것도 있을 텐데 영어로 나오는 게 사실 더 정확한 자료일 수도 있고요. 여기 내장함수 파이썬 3.11 문서도 보면 다 영어로 돼 있죠. 사실 영어로 찾는 게 베스트인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접근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백준 코드를 풀다가 이게 어느 언어들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C나 C++에서도 발생했던 문제긴 한데 이게 출력을 할 때 언어들마다 출력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출력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파이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출력을 할 때 좀 오래 걸려서 이거를 풀 때는 아까 전에 시간초가 뜨잖아요. 밀리세컨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콜앱에서 작성을 했는데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에러가 뜨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에러가 뜨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에러를 뜨면 여기 이 value 에러라고 이 밑에 뜰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하면 되는데 어떤 종류의 에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이썬을 출력할 때 그 출력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출력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10,000번 출력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입력이죠. 입력을 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래서 입력을 받을 때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코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sys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이런 형태로 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개 정수를 입력받는 방법은 아니다. 여러 개의 정수를 입력할 때도 어, 이게 시스템 스티디 스탠더드 뭐 인풋 리드 라인이 인풋보다 빠르다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를 썼는데 이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인풋은 마지막에 계획 문자를 삭제시켜서 리턴하는 반면에 이 함수는 계획 문자 그러니까 줄바꿈 문자죠. 우리가 배웠던 줄바꿈 문자를 같이 반환합니다. 때문에 맨 끝에 공백을 리스트립이나 리스트립을 써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리스트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도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밸류 에러를 넣어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그냥 말하자면 이게 에러가 무슨 유형의 에러냐? 그러니까 언팩을 하려고 A와 B로 언팩을 하려고 봤는데 주어진 게 0개다. 그러니까 나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인풋은 stdin 라인 이걸로 정의를 해서 제가 썼거든요. 그냥 인풋이 아니라 원래 주어진 인풋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에러가 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풋을 받는 함수인데 주어진 게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쓰라고도 안 했는데 주어진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에러가 지금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쭉 내리다 보니까 여기 옆에 함수 이름도 덧붙여줬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에러를 뜬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전에는 이 그대로 값을 찾아보니까 문제 될 게 없었잖아요. 저는 입력을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얘가 알아서 판단해서 아무것도 안 주어졌다 하고 넌 두 개를 줘야 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이 로컬에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류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저와 비슷한 에러가 떴죠. Not enough value to unpack. 이 사람이 보기에는 대체 뭐가 문제냐? 다른 건데 이건 또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주피터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콜앱에서는 왜 안 될까라고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에. 근데 또 이제 백준 내에서도 질문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의 고인물 분들이 알아서 잘 답변해 주시는데요. 여기 몇 번 질문 이렇게 하고 언어 해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 제목 적어서 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엄청 이거와 관련해서 골치를 썩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뭐 제 환경에서 잘 돌아간다. 근데 아나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파이썬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콘솔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백준에 제출할 때만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나콘다도 그렇고 주피터 노트북도 그렇고 이게 로컬에서 실행할 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보고 저는 힌트를 얻었죠. 뭐 여기서도 뭐 콜앱에서 작성한 사람들이 없는 건지 콜앱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찾지는 못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는 바로 콜앱에서 이 시스템 스탠다드 인풋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콜앱에다가 그대로 넣었더니 콜앱에서는 에러가 났던 게 백준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코드 길이는 길어졌지만 왜냐하면 시스템 인풋하고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줄어들었죠, 확연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저랑 똑같은 문제였냐? 그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인풋을 시스템 라인을 했는데 여기 인풋을 저장하지 말고 그 뒤에 계획 문자도 삭제를 해줘야 된다. 리스트를 써서 이런 에러들도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 문자가 들어가서 에러가 뜬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에러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에러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위언 했을 때 에러인데 유전체 분석을 하는 거였어요. 제 스위언 주제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제 유전자들을 따로 클러스터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들을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얼로 작성인데 이거는 얼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거 말고 파이썬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혹시 가지는 분이 있다면 뭐 좋겠지만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에러가 떴어요. 이게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려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이런 에러가 떠서 아까 전처럼 제가 찾아봤었죠. 찾아봤는데 뭐 오픈 SSL이라고 온라인에서 다운을 받는 게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 다운받고 했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런 에러가 뜬 거죠. Creating conda environment all articule. 이게 articulate이라는 reticulate이라는 게 파이썬과 all 사이 간에 그 코드를 연동시켜 주는 건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봤거든요.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찾아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외국 사이트인데도 한국어로 지원이 되지 않지만 유용한 해법을 해줄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자주 볼 텐데 어쨌든 이런 데서 찾아봐도 정확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깃허브라는 데가 있어요. 또 이것도 역시 오버플로우랑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사이트에서 레티큘이 열에서 돌아가지 않는 게 긴급적인,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라고, 한 16일 전, 제가 했을 때가 한 14일 전이었, 13일 전이었는데 어쨌든 16일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정확히 문제가 뭐였냐면 월에 그 다운받는 네트워크 온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얼티큘로 내려받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는 제가 이걸 찾고 그 다음날 시점으로는 고쳐졌는데 이것 때문에 한 3시간 골머리를 썩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자체의 내 문제인데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스스로 해결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 기컴프 예과 2학년에서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거예요. 굉장히 많죠. 위에서부터 보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시본이라는 게 있고요. 판다스, 그리고 스킷런. 여기서는 다 스킷런이긴 한데 거기 내에서도 그 함수들이 따로 라이브러리들이 따로 있어서 그것들 따로 임포트한 것 모습입니다. 파이썬의 꽃은 제가 라이브러리라고 했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건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면 파이썬 강의와 마찬가지로 한 3주차, 4주차를 잡고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방대합니다. 이 판다스도 그렇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도 사실 파이썬과는 또 조금 동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많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도 스스로 찾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들도 다 그런 거였죠. 어, 사실 파이썬을 하면서 파이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문제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들의 성격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이런 히스토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원형 파이 그래프들을 그려줍니다. 이런 걸 간단한 이런 간단한 그림들을 그려준다면 시본 역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이것도 역시 이거는 환자 데이터들이었는데 기컴프 수업에 있었던 어, 좀 더 복잡한 함수들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히트맵이나 아니면 뭐 바이올린 플롯 같은 비슷한 것들 아니면 뭐 이런 레그레션도 자동으로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생성해 주는 거고요. 파이썬 내에서는 배열을 지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에 배열을 지원해 주는 라이브러리를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리스트를 뭐 이런 원래는 이거 레인지 함수를 하면 리스트가 생성되지만 그걸 어레이로 바꿔준다던가 그래서 배열만 할 수 있는 연산을 가능케 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배열 연산들을 지원하고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CSV라고 컴마 세퍼레이티드 뭐 파일 뭐 이런 건데 어,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그 파일을 이런 형태로 엑셀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런 판다스입니다. 그리고 스킬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들을 지원을 해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이걸 제일 자주 쓰는데요. 보통 음,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분리해서 랜덤으로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할 때 쓰는 이런 형태로도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들을 해줍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 레그레션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스캐터 되어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일관적인 선 형태를 그려주는 걸 이제
레그레션이라고 한다면 로지스틱 레그레션 이건 이제 솔직히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분류에 가까운데요. 0 아니면 1 이런 분류를 해주는 거에 가까운데 이런 머신러닝 기법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의 다른 클러스터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주는 이런 직선을 찾아내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런 직선을 찾아내는 SVM이라던가 소프트 벡터 머신 아니면 이런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분류 뭐 아니면 레그레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너무 딥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이썬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케라스,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 어, 딥러닝을 지원해 주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서 어쨌든 딥러닝 이런 신경망 구조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라이브러리들이라는 것. 그리고 좀 더 깊게 나아가면 이런 딥러닝에서 더 깊게 나아가면 CNN이라는 게 있어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걸 통해서 이런 숫자들, 글자들을 글자들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영역만 자르거나 뭐 색상을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사진을 주어주고 레드라고 쓰면 이런 사진을 반환한다거나 그리고 테두리 이런 사진을 주어지면 이 사진의 테두리들을 이렇게 그려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진에서 원하는 특징들 뭐 이런 특징을 찾아라 하면 특징들을 찾거나 아니면 여기 이 사진에서 개와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이런 걸 찾아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우리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야가 있어요. 컴퓨터 비전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렇게 1, 2, 3주차 배우고 이제 4주차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 파이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저는 4주차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얘기했던 백준 같은 온라인 알고리즘 사이트들에서 이것도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빠진 건데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분야들도 사실 재밌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요. 파이썬으로. 아니면 AI. 이제 가장 관심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죠. AI를 하기 위해선 기초적으로 파이썬을 해야 되고 사실 이 파이썬이 어려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배웠으니까 AI를 배울 수 있습니다. AI인데 AI도 이제 머신러닝 간단하게 약 AI인 머신러닝 그리고 더 깊게 나가서 딥러닝 그리고 더 깊게 나아가서 컴퓨터 비전까지 배울 수 있어요. 뭐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저희가 저희 동아리 내에서도 스터디를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더 스스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 컴퓨터 비전을 할 날도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분야로는 유전체 분석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진 익스프레션을 클러스터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뭐 서로 다른 비교군을 비교해서 어떤 진이 익스프레션 됐고 안 됐고를 뭐 하거나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동아리 회장님께서 더 잘 아셔서 이런 분야를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이런 분야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 회장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저희 동아리에서 권장하는 여러분들 파이썬을 배우고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권장하는 이런 패스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파이썬을 한번 마스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셔서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뭐 따로 말씀하고 싶은 점 있나요? 궁금했던 거나 이번이 파이썬 강의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저희도 시험이라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